작년에도 아마 꼭 11월에 이 자리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우리 서울로 돌아가면서 이번 강연회가 정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았다는 말씀은 바로 청중들이 아주 반응도 좋고 서로 잘 이해가 돼서 마음이 통했다는 것인데, 그때도 이 국군 장병들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국군 장병들 그리고 그 부모 세대들, 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참 내려다 보니까 아름답게 보입니다. 더구나 민병돈 장군님이 나오셔가지고 과거에 후배 우리 장병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바로 여기가 우리나라 역사의 한 축도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 주제는 좀 어두운 거죠.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건데, 그러나 저나 김동길 박사님이나 민병돈 장군님이나 우리 서정갑 본부장 다 똑같은 생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볼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주 낙관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적화되겠느냐, 이런 나라가 어떻게 남미처럼 되겠느냐. 반드시 자유통일한 다음에 7,500만 한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민족 통일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강대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몇 가지 지표를 보면은 외국에서는 이미 선진국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부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법치를 망치는 깽판꾼들도 있고 선동꾼들도 있고 여기에 넘어가는 좀 무지한 국민들도 많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인류 국가는 멀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외국에서는 그걸 잘 모르니까 지표만 가지고 대한민국은 이미 인류 국가다, 걱정이 없는 나라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다라고 평가를 하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어딜 가든지 한국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고향인 케냐는 1960년에 한국하고 비슷했는데 지금 한국은 인류 국가가 되고 케냐는 옛날 그대로다. 왜 이렇게 됐느냐? 교육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UNDP, 세계 UN 개발기구에서 매년 내는 통계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로서 세계에서 12등, 작년엔 12등이었어요. 살기 좋은 나라. 즉 의료, 교육, 1인당 국민소득이 아주 높은 나라로서 랭킹이 12등이었습니다. 스위스보다 앞이었어요. 올해는 3등 떨어져가지고 180 몇 개국 중에서 15등으로 나왔습니다. 덴마크보다도 살기 좋다. 스위스는 이번에 좀 올라갔지만 프랑스, 영국보다도 살기 좋은 나라로 나오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PPP 구매력 기준으로 3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81세입니다. 81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 수준은 세계에서 1등이에요. 대학교 진학률이 83%, 일본이 47%, 유럽에서 교육이 가장 잘 돼 있다는 핀란드가 30%인데 우리는 83%.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 20대, 30대 주로 장병들이 많은데 저층에서는 대학 졸업한 사람이 한 60% 됩니다. 부모 세대는 50대, 60대는 대학 졸업한 사람이 10%나 10%밖에 안 됩니다. 즉, 그 부모 세대가 희생을 해가지고, 덜 배운 부모 세대가 희생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최고의 고학력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정치적 선동에 제일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고학력자인 20대, 30대로 나옵니다. 20대, 30대가 멀쩡한 선동에 잘 넘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한 무슨 수학 공식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멀쩡한 선동에, 예컨대 태양은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고 서쪽에서 뜬다 라고 주장하는데 넘어가는 것과 같은 황당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으면 인간광우병이 걸린다고 좌익들이, MBC가, 야당이 막 선동을 해제키니까 우리 국민들이 60%가 넘어갔는데 특히 대학생들, 고학력자들이 넘어갔어요. 작년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전 국민의 한때는 30%인데 그중에 특히 20대, 30대는 40%, 50%를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학력자가 속는데도 1등이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어둠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한 나라가 됐는데 물질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굉장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정신면, 정신, 이념, 여기서는 썩어가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 그게 단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한국은 치안이 세계에서 최고로 잘 유지된 나라입니다. 연간 살인사건이 1000건 정도 납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데 그 차베스라는 좌익 대통령이 나오니까 치안이 엉망이 돼가지고 연간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16,000명이에요. 이라크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우리는 1000명. 교통사고도 한때 연간 13,000명씩 죽다가 요새 자동차 대수가 많아져도 운전 질서가 좋아지고 자동차가 커지니까, 좋아지니까 한 40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자살률은 높아져서 매년 10,000명 이상의 자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살면은 자살자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살자가 많으냐?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자기 나라에 대한 불평불만, 자기의 삶에 대한 불만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매우 높아요.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 불평불만이 바로 선동가들한테 밥이 되는 거죠. 이 선동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사람이냐?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불평불만하는 사람한테는 선동의 불을 지피면은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못 들어간 것은 내 이웃집에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못 사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삼성이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내 목까지 가져가서 내가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나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률이 높아졌다. 불만이 많아졌다. 여기에 바로 좌익선동에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던졌어요. FTA 비준 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최루탄을 던졌어요. 최루탄은 흉기입니다. 최루탄이 보증원에 넣고 국회의사당에 가지고 올 수 있다면은 수류탄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시정연설을 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그 사람이 수류탄을 가지고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붕괴되는 거죠.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국회의원은 검문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짓을 한 사람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가 고소를 해야 되죠. 국회의장이. 그건 한나라당이나 무슨 야당이 할 일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국회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고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리위에 제소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윤봉길, 안중근이나 된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을 영웅으로 여기고 박수치는 사람이 많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23%가 김선동이가 잘했다고 한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23%,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국회에서 수류탄 던진 사람을 영웅으로 대우한다고 하면은 이런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돼도 절대로 인류국가 될 수 없고 자유통일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법치국가 절대로 만들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